국가 중심 세계 지도 또는 지리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해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기후라는 것은 날씨라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봤을 때 기후는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늘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해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베트남 또는 필리핀 북부 쪽에 위파라는 제3호 태풍이 지금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은 며칠 사이에, 음, 장마, 이것도 장마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장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후의 강, 대기의 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수면이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그 대기의 강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밀려오고, 그다음에 찬 공기가 저기압이 받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폭우를 충청권, 그다음에 전남 광주, 그다음에 경남, 경북, 경상도 서쪽 이렇게 지역적으로 3일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상인데 비들이 골고루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어느 지역에서 막 내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 연중 기준으로 이쪽 그 동아시아 쪽의 그 기후대를 보면 어떤 현상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우선은 동아시아는 대륙하고 바다가 두 개가 크게 공존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동아시아는 우선 서태평양이라는 큰 그 대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중에 시베리아라는 중국도 큰 나라이고 그렇지만 시베리아라는 엄청난 그 북극 지역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연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시기에는 북반구가 이제 춘분을 지나서 점차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로 가는 시기. 그래서 따뜻해지는 시기니까 이 대륙이 따뜻해지는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기후대의 영향을. 근데 해양이 따뜻해지는 거는 그 해양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한 13호까지도 나오는 게 이제 서태평양의 태풍인 것 같아요. 그 태풍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일단은 서태평양에서 주로 발생을 하니까 서도권에서 그러면은 태풍은 일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가는 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길이 에, 기존으로 보면은 1호 태풍, 2호, 3호 이렇게 보면은 그 의도권 쉽게 말하면 의도마다 그 낮 시간이 같으니까 낮 시간이 같아서 그 온도대가 형성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점차 북서쪽으로, 그다음 북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북동쪽으로. 근데 이제 그 대양과 그 대륙이 만날 때는 태풍이 좀 다소 약해지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는 바다에서는 피해가 나는 선박만 피하고 뭐 섬 같은 데에서 피해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 있지만 결국에는 태풍이 육지와 만났을 때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태풍이 이제 벗어날 시기가 되면 반대로 이제 북반구가 추워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분이 지나는 거죠. 추분이 지나면 9월 22일 정도 추분이 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그 북반구 대륙이 추워진다. 북반구 대륙이 추워져요. 북반구 대륙이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바람 자체가 여름에는 남동풍, 남풍이 불던 것이 저- 차차 이제 남서풍, 서풍, 그렇게다가 북서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풍. 그럼 북서풍이 불게 되면 사실상 그 대륙의 어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건데 어찌 보면 서태평양의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이 시베리아의 그센 바람, 태풍의 형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태풍은 주로 이제 바람과 비를 가져오고, 시베리아 북풍은 바람과 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태평양에 태풍이 오면 비교적 바람 때문에 좀 시원함을 느끼는데, 시베리아에서 넘어오는 바람은 찬 공기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 사이클이다. 어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기후를 보고 그 사이클 안에서 모든 것을 시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태풍이 안 왔으니까 내년에 안 올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태풍은 계속 오고 있고 올해는 안 추웠으니까 뭐 내년에도 안 추울 거야. 이거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패턴이 달라질 뿐이고 그리고 뭐 최근처럼 이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중 시기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대본부나 뭐 행정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재산청 뭐 이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이런 추위, 더위, 태풍, 이런 기상청 같은 경우가 있지만은, 어, 재난청 같은 어떤 그, 그걸 예비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빨리 돌리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는, 어, 어떤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평상시에서는 그 역할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빨리빨리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중대본부 이렇게 발족을 하고 지자체에서 위기 발령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큰 규모로 해서 이 연중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뭐 재난 예방청 또는 재난 복구청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그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이런 기후적인 문제,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차피 기후 온난화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뭐,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맥락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지역적으로도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산 같은 경우도 200년 만에 한 번 내린 비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 비라는 것이, 어, 위에서 맞고 밑에서 흘려보내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게 없으면은 가운데에 그냥 물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수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관심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앙에서 뭐 재난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난청 기준 지자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 뭐 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특별 재난 지역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중 반복되는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태풍도 그렇고, 북서풍이 불어서 추위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이 동아시아가 그 부분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시간에 오늘은 기후에 대해서 좀 국가 중심 세계지도 또는 지리 중심 세계지도 기준으로 해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한번 태풍과 북서풍,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는 연중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후 현상에 에, 더 크게 적용을 받게 된다, 더 민감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